반갑습니다. 이 김미영인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 딸년들 전부 도둑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딸은 제일 좋은 걸 저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딸을 출가를 시켜보니까 이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좋은 화장품 하나 선물 받으면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내 가져가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시집 가고 난 후에는 좀 달라졌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주방을 먼저 들어가요, 주방. 주방 가서 찬장문을 확 다 여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두 번째 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니 와 그러노? 그러니까 엄마 집에 오면 대형 마트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신혼살림은 조그만 끈 하나, 뭐 집게 하나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살림은 묵은 살림이 돼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구석구석 처박아놓은 거 보면 만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은 딸은 가져가지 않아요. 제가 쫙 열어주면서 야 이거 너 안 필요하나 저거 안 필요하나 이래가지고 한 보따리를 제가 들려서 보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니꺼 내꺼 구분을 확실하자. 왜냐하면 조그만 빵봉지 묶는 거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끈. 그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어느 구석에 딱 기억하고 넣어놨는데 정신없이 어디 넣어놨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다가 없으면 여우가 가져갔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조그만 끈 하나든 조그만 집게 하나든 종이 하나든 우리 집 물건은 모두가 내 소유권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막 내가 불편하다 그랬어요. 근데 딸은 가져가지 않아요. 너무 착해요. 자, 이렇게 이제 딸들한테 불만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표출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막 딸을 씹는 거예요. 단물이 나도록 씹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조그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친정엄마와 딸의 갈등들을 보면 요즘은 이제 육아 때문에 친정옆에 둥지를 트는 그런 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잦은 왕래, 예, 그리고 가까워지면서 그 서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경계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 쓸데없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들어가니까 지나친 간섭이 되고 개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적당한 예의나 경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어서 생기는 갈등들이 많고, 그 다음 어릴 때부터 미분화, 즉, 이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 독립이 안 된 채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 방임, 통제, 지나친 것들,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성차별하는 거. 그리고 자녀 간의 어떤 차별되고 이런 것들이 오랜 갈등으로 지속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 갈등이 꾸준히 같이 가는 어떤 악순환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 악순환은 어떻게 이게 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돌을 갖다 댔을 때 아플까요? 네, 안 아픕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 난다. 가벼운 종이가 다가오고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오지 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일로 가려고 그래서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치고받는 거죠. 두 사람 방금 치고받을 생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치고받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상처가 낫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화는 돌에 새긴다 그럽니다.
이런 모녀 갈등도 어려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단절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죠. 그럼 이제 모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엄마하고 딸처럼 막 애정의 관계, 사랑과 정의 관계로 막 이렇게 갈등하지 잘 안 해요. 아니면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여자라는 어떤 공통분모로 인한 어떤 동질감, 그리고 여성은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해요. 남성은 인간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은 거의 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 같은 사이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처가 생겼을 때, 친구하고 생겼을 때고 아래 위에 상처가 생겼을 때 좀 다르잖아요. 그럼 묘한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의 관계, 즉, 양가 감정으로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예,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녀 갈등의 그 어떤 피해는 두 분의 어떤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반에 불편을 끼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럼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서로 이 집안 행사 때 모이면 서로 눈치 보고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지편 안 들어줬다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게 신혼생활에 이제 이게 신랑 각시가 서로 맞추어 가려면은 어렵잖아요. 뭐 한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같이 약 30년간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자, 그럼 토닥토닥 싸웁니다. 그 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질 때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막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뛰어오는 거죠. 그럼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위 편 들겠어요? 아니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딸 편을 들게 돼요. 그럼 사위 기분이 어떨까요? 사위는 저기 두 명이 갑자기 된 거죠. 졸지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제 가시고 나면은, 나 저거 둘끼리, 처음엔 저거 둘 사건으로 싸우는데, 이제는 어머니 출연까지 된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딸의 삶은 딸의 삶이고, 어머니 삶은 어머니 삶인데, 지나치게, 저희들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 결혼해가 찌그닥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바른 길을 찾아가고, 바른 관계, 적당한 어떤 양보, 타협,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부모가 지름길로 안내하려고, 요라면 안 된다, 저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 가까이 이제 이렇게 사는, 친정 가까이, 육아 때문에 이제 사는 그 딸 같은 경우에, 맞벌이인데 퇴근이 늦고 너무 지쳐서 들어오니까 친척 엄마가 엄마 오늘은 밥 먹고 가라 이래 시작된 게 어느 날은 자고 가라 이렇게 시작된 게 어느 날은 사이까지 자고 가고 몇 달을 저거 집 아예 비워놓고 그걸 갖다 오지 마라 말도 못하겠고 친척 엄마가 가슴앓이를 엄청 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게 경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사람은 각자 삶의 몫을 가지고 살아간다. 힘들어도 자기가 극복할 건 자기가 극복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잘 서로 모르니까 그저 사랑이 다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한 사람은 깊이 의존해 가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는 부모를 성장시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나이도 들어서 좀 멍청하고 좀 둔하고 좀 늦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떨 때는 어머니는 그런 문제가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을 때는 기분 나쁘거든요.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말 되네. 저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딸과 어머니는 동반자적 성장 관계로 유지되어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엄마는 늙으면 딸이 꼭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딸이 아이를 놓으면 엄마가 또 꼭 필요하죠. 예, 서로 협력적인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딸이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스스로 터득하도록 놔둬버려야 됩니다.
정 안 되는 건 꼭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딸은 어떻게 되죠? 성인은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게 성인이에요.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면서 수시로 방문하는 엄마. 예. 그리고 딸 없을 때 집에 오셔가지고 청소해놓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게 넉 달 지난 게 들어있고 화장실은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딸이. 근데 실제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하도 엄마가 뭘 많이 줘서 제발 주지 마세요, 제발 주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가지고 어머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이 딸이 이제 파김치가 돼 있는데 그거 전체 정리하기도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갖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당장 일일 택배를 불러가지고 택배를 반송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냥 엄마는 자기 마음처럼 뭔가 주면 좋아할 줄 알고 자꾸만 생각하시는다는 거죠. 나는 너무 필요 없고 나는 힘들잖아 이렇게.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어머니가 주말만 되면 예, 사위를 불러대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부가 재밌을 시간이 없어요. 부부끼리 저끼리 속다가 놀러도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친근감과 거리감이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사이가 좋을수록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죠. 예, 너무 함부로 아무런 경계 없이 막 넘나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 제 딸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외손자를 안고 컴퓨터를 쳐서 원고를 여기 보냈습니다. EBS로. 이 가게 못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한 4, 5일 됐는가 해서 조리원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신생아 그 주관자실에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딸도 울고 나도 울고 사위도 울고 난리가 났죠. 한 8일간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 힘든데 싶어서 뭔가 또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또 병원 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딸을 출산해 준비로 제가 돈을 몇백을 몇백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애를 이렇게 못 도와주니까 사람도 쓰고 맛있는 거 먹고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차비도 내야 되고 또 뭐 마트 가서 집 먹을 거 뭐 또 사야 되고 이런데 고민을 좀 하다가 딱 얘기를 했어요. 식품을 이제 제가 사러 갈 때가 됐는데 카드 줘 이랬어요. 이게 딸이 잠시 이러더니 늘 주는 엄마가 지 카드를 달라니까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참 세련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은 요즘 자녀들은 부모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사랑이 내 만족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 혹시 여기에 육아를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딸 집의 현관 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오늘 당장 전화하셔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러 가세요. 왜냐하면 친할수록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 대우. 예, 형제간에 있던 차별도 있지만 그 아들과 딸 차별 대우 같은 경우는 상처를 크게 받죠. 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한 명 있는 가정인데 이 아들 셋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금야금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근데 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 요양비만 내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딸이 너무 속상하죠. 예, 키울 때 아들은 자식이라고 대우하고 딸은 천대하고, 예, 그리고 재산은 아들이 다 주고, 기여는 딸이 계속 해야 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였는데 이게 아들은 결혼하면 그 또 며느리 또 눈치를 봐가지고요. 그 아들한테 기대기 힘들어요. 친정 엄마가. 딸을 아무래도 만만하니까 그렇게 딸한테 기대면서 이게 1년은 또 아니고 어쩌면은
20, 30년도 될 수 있는 요양비를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딸로서는 굉장하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어릴 때 이런 것들로 마음이 너무 상처가 컸고 나한테는 엄마란 침만 들어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또 생기고 행복하고 싶은데 내 감정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그랬어요. 그 딸 보고. 그래서 결국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더라고. 어머님이 나도 사실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태도나 이런 표정을 보면 내가 미안한 줄 너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가 이렇게 입으로 미안하다고 사실은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2번 들은 거예요. 미안하다 해놓고 그다음 미안하다 말을 못해서 미안한 거. 예, 그래서 그 뒤에 마음이 많이 힘든 마음이 많이 좀 해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갈등. 직장을 다니던 그 친정 엄마가 제 딸 애를 봐주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딸은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부모를 부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색을 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게 마치 고용주가 근로자를 부리듯이 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죠? 너 그게 어떻게 내가 너한테 받는 돈이 내가 어떻게 너의 부양 짐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소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이를 한 나흘을 보고 1kg 빠졌거든요. 다이어트 하기 딱 좋더라고요. 예.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만사가 고차고 머리가 찌근찌근 다 아프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노동만 들어갑니까? 어쩌면 얘가 좀 더, 편안할까? 어쩌면 막, 이런 마음이, 그거는 도우미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 엄마의 그런 어떤 고귀한 심리적인 가치, 이거는 세상 어느 것들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딸은 알아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심리적인 것을 엄청 부여를 해서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서 어머니 희생의 가치를 알아들여야 되고 또 엄마는 지나친 인내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나친 인내는 허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불편하지 말고 딸을 불러놓고 이만큼 저만큼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대접받는 것이 불쾌하다. 너가 행동을 달리하고 내한테 사과를 하고 하면 내가 더 봐줄 거고 아니면 네 아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막 그냥 경계 없이 끌려 들어가면서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제 아들 딸 보고 결혼하기 전에 뭘 했냐면 야 아들아 너가 아들 키울 자신 없으면 놓지 마래. 그랬어요. 제가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 마음은 또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엄마들은 다 봐주시는데 나는 직업이 있으니까 못 봐주고 그게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 이만큼 보따리를 음식을 만들어요. 한 10시간은 10시간 서서 요리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며느리도, 딸도. 그게 같이 일을 못 봐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짐이 되더라는 거죠. 못 해주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예. 나 이거 요리한다고 한 10시간 걸렸다. 이거 산다고 돈 꽤나 들었다. 예.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왜냐면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그냥 공지사라도 듣는 것이 그래도 쫓겨났습니다. 모녀 갈등의 보편적인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적당한 경계를 설정하라. 그리고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라. 돈이든 정신적인 거든 이렇게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우울이라든지 이런 합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좀 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친정엄마라도요. 친정엄마의 물건 내 거하고 똑같이 귀합니다. 친정엄마의 시간 내 시간과 똑같이 귀하거든요. 고로 친정엄마에게도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라. 예. 딸은 노년의
딸은 어머니 그 노년 세대가 느끼는 심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노년의 심리는 첫째, 신체적인 노화. 둘째, 질병. 또 셋째, 역할 상실. 허무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노년 세대를 억압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딸이 버릇없이 던지는 한마디. 예, 그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아 족쇄를 씌우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 말은 잘못하면 가슴이 박힌 송곳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이왕이면 고맙다고 하고, 이왕이면 웃는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엄마는 딸을 성인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찌다 보면, 이제 미분화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딸의 생활을, 딸의 인생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통제력이 강한 엄마들이나, 근데 헬리콥터 엄마들은요, 결혼 후에도 똑같이 해요. 그럼 딸은 한 번간 날개를 펴고 싶은데, 이게 펴지 못하고 접혀진 날개처럼 자기가 성인 생활을 해야 되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이득도 많았습니다. 억지로 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도 갔고, 억지로 해라는 뭐도 했기 때문에 이득도 많았죠. 그럴 때 좋은 건 좋은 거, 내한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를 어머니하고 한번 대화를 해야 돼요. 엄마 이런 점 나를 굉장히 이렇게 면에서 발전시켜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내가 성인으로서 뭔가를 좀 날개를 펴고 싶은데 엄마가 먼저 지름길을 알려주니까 난 수고 없이 그까지 도착을 하니까 결국 이 지름길이 내가 성취한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 예, 그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야, 니 걸어가면은 넘어진다. 그리 가면 뭐 이런 막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실은 저희들은 뭐 알아요? 어릴 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삶의 지혜도 얻게 됐고, 그죠? 눈물도 흘리가며 아픈 만큼 성숙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딸의, 지금 당장 나타나는 편안함이나 이런 그 어떤 지름길을 너무 이렇게 딸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생을 다양하게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딸이 가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모녀 갈등이 보면요. 이 엄마와 이 딸의 이 갈등이 어쩌면 그 윗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우리 어머니 갈등일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이 딸과 이 외손녀의 갈등이 될 수 있다. 왜? 잘못된 방식이 그냥 가니까. 저는 지금도 젓가락을 삐딱하게 잡아요. 예, 제가 젓가락질을 배울 때 3살 때도 제가 그거 옳은지 그른지 판단 못 하잖아요. 뇌가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평생 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잘못 학습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철들어가지고, 아, 내가 왜 이리 자존감이 낮지? 내가 왜 욱하지? 내가 왜 대인 어려움을 갖지? 내가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못났게 여겨지지? 예. 내가 왜 누군가 만나면 항상 질투심이 올라오지?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하게 학습되었던 인지 왜곡된 그런 사건들이 엄마하고 관계에서 계속 있으면 이게 해결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대하는 방식대로 과음 지르면 아, 네. 자, 이 방식으로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과음 지르면 아, 네. 해놓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거든요. 그 불만들이 이제 계속 그 갈등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젓가락을 이상하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방식대로 배운 딸이 또 손녀한테 가르치면 또 그래 되겠죠. 요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요걸. 예. 근데 사실은 젓가락은 안 고쳐도 돼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근데 배우자 관계 맺는 방식을 잘못 가르쳤다. 양육 방식을 잘못 가르쳤다. 사회관계 기술 잘못 가르쳤다. 폭력을 가르쳤다. 뭐 온갖 이런 걸 가르치면 아이는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입수가 돼가지고 무비판적으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행동을 계속
답습하고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세대에,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건 내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말자 하고 마음을 먹고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모녀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내 곁을 떠난다. 이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산다는 말 있죠? 결혼 관계도 한 중년쯤에는 관계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시집살이 같은 남편살이 무섭습니다. 나는 제발 좀 집에서 좀 살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종일 리모컨을 붙잡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포의 거실남. 남편들은 아내들만 쫄쫄 따라다니죠.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래서 젖은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참 귀엽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해요.